안녕하세요. 저는 연극 평론하는 김유미입니다. 제가 말씀드릴 작품은 오영진의 맹진사태 경사입니다. 이 작품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.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면 실제 공연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,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공연 녹화한 것을 TV에서 자주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신 분은 계실 것 같고요. 젊은 층이라면 이 교과서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잘 알려진 작품인데요. 처음부터 희곡으로 쓰여졌던 건 아니고요. 43년에 그 일본어 시나리오로 먼저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4년에 태양극단에서 김태진 연출로 연극으로는 처음 공연이 되는 것이고요. 이때 희곡으로 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맹진사때 경사라고 하는 제목 외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도라지 공주라고 하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. 이 작품이 꽤 오래전의 작품인데요. 43년에 나온 작품이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 원소스 멀티 유주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시나리오로 쓰여졌기 때문에 56년에 이병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을 받습니다. 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국제성을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60년대에도 영화가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요. 영화 말고도 뮤지컬, 무용극, 창작 오페라로 공연이 됩니다.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공연했던 그런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. 연극 공연에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이 작품을 신협하고 실험극장에서 이제 자주 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90년대에 가면은 국립극단에서 이제 레퍼토리로 선택을 하면서 김상렬 연출로 공연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민간극단에서는 95년에 수레무대 공연이 있었습니다. 2009년에 명동예술극장 개관기념 공연으로 이 작품이 선택이 되는데요. 이병헌 연출로 공연이 되었습니다. 오른쪽은 명동예술극장 공연 사진인데요. 이 작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홀리 장면입니다. 예전 기사를 찾다 보면 기사와 함께 공연 사진이 실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맹진사때 경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홀리 장면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왼쪽은 94년 국립극단 공연에서의 홀리 장면 사진이고요. 오른쪽은 공연 사진이 아니라 요때 국립극단 공연의 홍보성 행사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홀리 장면을 재현하고 그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술과 떡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. 그만큼 이 장면이 이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주 공연되었던 작품인 만큼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. 유효성이 다한 고전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적인 시각입니다. 양쪽을 다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선 설화에 바탕한 내용과 희극적인 극작술은 이 작품의 큰 강점입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이 재공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. 맹진사의 희극적 결함이 개성있게 표현이 되고 문락 과정이 짜임새 있게 전개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고 맥노인 같은 주변 인물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홀례라는 소재 친근감도 한 몫을 하죠. 풍자의 날이 사회적인 측면까지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홀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학적인 웃음의 효과는 상당히 커서 기념 행사에서 이제 자주 공연되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요소가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. 미연이라는 인물은 민담의 비현실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, 그래서 그 개연성을 해치기도 한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이쁜이라고 하는 인물도 수동적인 성격이 좀 강해서 주인공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, 그래서 이 작품이 권선징악의 민담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.
민족주의에 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요. 1970년대부터 이제 전통의 현대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로 인식이 됩니다. 80년대, 90년대. 그런데 200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은 오형지대 일본어 글쓰기가 보다 문제적으로 제시가 되고, 또 전통의 재창조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근대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.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좀 공고한 틀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구사적인 면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지만, 공연사를 검토하다 보면 이 작품의 희극성이 큰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. 이 작품은 69년 실험극장 공연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, 그때 관객 반응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재미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재공연이 되기도 했고요. 그래서 92년부터는 국립극단의 고정 레퍼토리로 선택이 되는데, 이렇게 그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때는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공연을 했고요. 이제 95년 수레무대에서의 공연에서는 인물의 해석에 좀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2009년 명동예술극장 개관 공연에서도 개연성을 보강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, 실제 공연에서는 그 평범한 가뿐히 캐릭터가 희극적으로 잘 살아나면서 그게 활력을 주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작품이 사랑받는 그런 이유 중에서 인물을 통해서든 이런 희극적인 측면이 잘 전달되는 것, 그것이 좀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이 작품의 그 희극적인 측면들은 앞으로도 계승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이지만, 또 새롭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.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좀 예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. 물론 88년에 청각 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고, 90년에 청소년 연극 축전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 기록 등이 보이는데요.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2005년 공연에서 문화 나눔 행사로 장애인 관객을 초청하기도 했는데, 그 안내 문구를 보면 이 작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대사가 있으니 이를 감안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09년 공연에서도 이제 작품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조롱해야만 했냐라고 하는 그런 독자 칼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 작품의 과제까지 살펴봤고요.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